최근 들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의 국제 결혼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평생을 해외에서만 살다가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것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달라져서 신부 측의 나라와 주거 공간과 도시 인프라 시설, 복지 수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2019년에 한국으로 시집 온 이 나라의 여성은 집 현관문 앞까지 따끈따끈한 요리가 배달되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집 앞 3분 거리의 대중교통 등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일명 모델 수출 금지법이 있을 정도로 늘씬한 금발 미녀들이 많기로 유명한 벨라루스에서 이민 온 20대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 현재는 1인당 GDP가 2024년 기준 7,800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4분의 1 정도 규모이며 몰도바, 코소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경제 요건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죠. 이 벨라루스 출신의 여성은 한국의 20살짜리 편의점 알바생의 월급이 2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이 여성은 우리나라에선 멀쩡한 직장인 남성이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번다며 벨라루스 대부분의 남성이 한국 알바생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다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충격을 먹었죠. 그녀는 또 서류 문제로 동네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갔는데 사람도 아닌 ATM 기계에서 단 30초 만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내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일생일대의 천운이라고 하며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벨라루스의 여성들은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과 인프라 시스템, 자국에서 느껴볼 수 없는 신문물에 대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벨라루스 여성들은 한국 남자와의 국제 결혼에 대해 대단히 관대하며 결혼을 통해 자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모델 수출이 금지되어 있을 만큼 미녀가 즐비한 벨라루스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까지 한몫해 한국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급증했으며 한국인을 만나보고 싶다는 여성들이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벨라루스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부 찾기라 하여 결혼식 전에 신랑과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까지 신부의 집에 방문하는데 이때 신부 측의 가족들은 현관에서 맞이하는 게 아닌 베란다에서 그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 숙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랑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 꼭 거치는 문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면 신랑과 그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신부에 대한 사랑을 큰 소리로 맹세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통과해야만이 신부 측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 부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신부의 부모는 새 가족이 된 것에 대해 축복을 해준다 하며 축복 이후 의식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안아서 호적 등록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신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특별한 결혼의 문화는 의외로 한국인의 외모와 유사한 계통의 미녀들이 많다는 라오스의 이 소수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사는 지역은 도심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방의 작은 마을이거나 산간지방에서 극소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최신식 기계와 각종 디지털 장비로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제대로 된 교통편도 없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적어 우리가 못 살던 시절의 풍경과 유사합니다. 특히 지방의 소도시에선 주요 교통수단이 1톤 트럭의 짐칸을 개조해 앉아갈 수 있게 만든 자동차여서 한국에 잘 발달된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타본 라오스의 여성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했을 정도인데요. 실제 라오스에서 살다 한국으로 온 여성들은 곳곳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을 보고 1년 내내 여름인 라오스에선 전혀 본 적도 없는 곳이라면서 놀라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인생 네컷 같이 즉석으로 사진을 찍는 곳이라든지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연결돼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정도인데, 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했던 라오스의 한 여성은 가족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라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라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에 비해 낙후된 라오스의 의료 체계를 떠올리니 돌아가기 싫었을 정도라고 말하며, 한국과 달리 의사 면허가 없어도 의대만 나오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라오스의 시스템에도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고 환경적으로 많이 낙후된 라오스지만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 수 있는 게, 몽족의 한 축제장에 한국 남성이 찾아가자 열렬히 반겨주며 한국인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좋다고 하면서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몽족은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에서 사랑의 공 던지기를 통해 자신의 짝을 찾아 결혼을 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인 라오족에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 결혼을 할 연령이 되면 작은 오두막에서 잔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들이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닌 작은 오두막에서 잠을 자며 지내는 건 남성과의 만남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부모가 듣게 되면 부끄럽고 수줍어할 수 있어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두막에서 처녀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남성들이 오두막을 찾아와 자신의 짝을 찾고 대화를 나누며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데, 만약 라오족과의 만남을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신부를 데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7년간 신부 측 집에서 생활을 하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7년이 지나야지만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를 통해 미녀를 얻을 수 있는 결혼 문화와 7년의 기다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화 등 라오스에는 다양한 결혼 문화가 존재하기에 이 점을 유념하고 여성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겠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중매로 결혼이 가능한 인도의 결혼 문화가 있는데요. 인도는 2024년 기준 중국보다도 많은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로 국가의 GDP가 세계 5위에 달하는 나라이지만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심하고 아직도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여서 1인당 소득은 138위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6위인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에선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값싼 교통 이용을 위해 즐겨 찾는 기차는 오래되어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목숨 걸고서라도 기차를 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요. 인도에서 한 번이라도 기차를 타본 여성들은 한국의 지하철과 기차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하며 빠르고 편리하기까지 하다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혼자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나라로 손꼽히는 게 인도다 보니 처음 한국을 찾아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고, 심지어 새벽 1시에 한강을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심지어 먹거리가 가득하다는 것에 놀라워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것 외에 인도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의 위생 상태는 그야말로 눈뜨곤 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인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주위도 깨끗하며 맨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닌 위생 장갑을 끼고 위생 모자까지 착용하여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자기네 나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며 연속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빈부격차가 크고 계급까지 존재하는 사회다 보니 결혼에 대한 풍습도 독특한데요. 배우자의 얼굴도 모른 채 중매로 대부분의 결혼이 이루어지며 식당일에 가서야 남편 혹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고작 전화통화로만 상대와 소통을 하는 게 전부이며, 결혼식은 하루에 몇 시간만 잠깐 하는 우리와 달리 인도에선 몇 날 며칠 혹은 일주일 넘게도 결혼식이 이어지는 게 그들의 문화로, 부유한 집안의 결혼식엔 하객들만 몇천 명이 방문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문화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결혼이 대부분 중매로 이어지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연인과 사랑을 나누고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할 시기가 찾아오면 연인은 헤어진다고 하며 서로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안쓰러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제약도 많고 문화도 많이 다른 한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답게 각종 편의시설부터 대중교통 그리고 각종 인프라 등이 아주 잘 갖춰진 도시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낙후되고 오래된 아날로그 방식의 시스템이 존재해 서류 하나를 떼려고 관공서를 찾아다녀도 받아보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디지털화가 덜 진행되어 있어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본 일본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은 너무나도 불편한 게 많고 답답한 부분도 많다면서 컴퓨터로 작업하기보다 수기로 작업하는 곳도 많고 486 시절에나 보이던 플로피 디스크 등 지금의 한국에선 보기 힘들 정도로 구식으로 업무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 한국의 빠른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는 딸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의 노부부는 자식이 사는 집을 구경하러 갔다가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고층의 아파트를 보고 백화점이 아니냐며 놀라는 모습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날씨를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속이 훤히 보이는 냉장고,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바닥에 누워 편히 잘 수 있다는 점에 대단히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가깝지만 우리와 사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결혼 문화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결혼식 비용을 무조건 남녀 반반씩 내는 문화가 있다고 하며 세미 정장이나 캐주얼한 차림을 하는 우리와 달리 하객들도 드레스를 입고 올림머리를 하는 등 파티같이 꾸민다고 하며 기본 축의금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평균 4,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실제로 일본에서 결혼은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살다가 여유가 됐을 때 결혼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산다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촌끼리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없다고 하며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이혼율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 최근 들어 한국의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 일본에서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어서 실제로 한일 커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에 거주하는 조건일 경우 이혼율이 적은 것이고 일본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본 여성과 만나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율이 6,000쌍 이상이 결혼해 대략 3,000쌍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을 하며 무려 47%라는 이혼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여성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웃나라의 여성도 싫다면 K-팝의 영향과 방산 수출로 양국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진 동유럽의 국가 폴란드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나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 구식의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은데 현재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태어난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등의 다양한 무기를 거액에 사들이며 낙후된 그들의 무기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한국을 찾은 미녀의 폴란드 여성은 김치 없으면 이제 못 산다고 할 정도로 폴란드의 음식보다 한국의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이 좋다고 했으며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라 산과 강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자연 경관이 훌륭한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와 크게 달랐던 건 트램이 주로 있고 지하철은 수도에만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지하철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이동하기에 너무나도 편리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폴란드에선 병원에 진료받으러 한 번 가려면 오래 기다렸어야 했을 정도로 불편했지만 한국에선 바로바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과 달리 폴란드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 현지의 여성들 또한 한국 남성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인을 가까이서 본 미모의 폴란드 여성이 눈을 떼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이라면 40대에서 50대 남성도 좋다고 할 정도며 그들의 눈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의 남성들조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잘생겨 보인다고 하는 여성도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폴란드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도 늘고 있는데요.
폴란드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선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폴란드는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87%가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여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1시간 이상 기도와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며 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축복을 기원하며 쌀과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결혼 문화 가운데 꽃이라 불리는 건 다름 아닌 피로연으로 식이 진행되는 동안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닌 식사 중간에 일어나 춤도 추고 음악을 연주하며 게임까지 하면서 파티를 즐기는데 신랑 신부는 멀리서 오는 손님들까지 배려해 호텔까지 잡아놓아 피로연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로연이 결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실제 결혼식의 순서는 혼인과 미사, 아이의 세례식, 피로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와 동시에 한국 남성에 대한 외국 미녀들의 생각 또한 호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 실제로 만남을 가질 때 제일 문제가 된다거나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만나고 싶어하며 미녀들이 많은 나라와 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고 충격받았다는 반응, 그리고 국가마다 확연히 다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다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